예, 이게 이제 마지막, 진짜로 마지막. 또 떠들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거의 지금 40분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 2개 찍었고 지금 세 번째니까 이제 마무리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정확하게 이제 옛날 주식 어떻게 주식을 시작했고 뭐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했는데, 하여튼 그 2012년도에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 돈 좀 벌어서 한 3천만 원 가지고 차 5천만 원짜리 차 사는데 보태가지고 차를 출고한 이후로, 그 이후로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화정 장세가 끝났고, 차화정 장세 끝나면서 코스피가 별명이 박스피예요. 박스피. 항상 2천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박스피.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지수가 그 2012년 11년부터 최근까지 그랬어요. 박스피였고, 그러니까 오르지 않았던 거죠. 계속. 그랬던 주식이 뭐 주가가 뭐 올해 3월 달에 1,400까지 찍었잖아요. 1,400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기회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 진짜 끌어모을 수 있는 그 금액 다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이거 빚지는 거 말고 자기 여윳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때 올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3월 말, 물론 이제 그 1,400 찍을 때 3월 23일인가 1,400을 찍었는데, 그 찍을 때 그 시점을 모르니까, 왜냐면 그게 더 내려갈지, 언제 진입할 시점을 몰라서 이제 조금씩 사면서 들어가, 이렇게 보통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닥인지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뭐 제가 아는 뭐 우리 직장 킨스의 지인도 뭐 그때 LG화학하고 뭐 카카오 두 종목을 뭐 1억 5천 몰빵해가지고 엄청 벌었을 거예요. 올해 엄청 벌었어요. 아직도 내가 물어보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다가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장투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둘 다 좋아하는 종목이고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안 돼도 더블 이상을 갔을 거예요. 더블이 뭐예요? 한 3배까지도 갔을 수 있으니까 1억 5천 들어갔으면 그게 뭐 제 기본 아무리 못해도 4억 이상 가 있을 거예요. 평가액이. 그 정도로 하여튼 올해는 주식 투자자들한테 되게 호기였어요. 호기였고, 주식 투자자보다는 주식을 좀 할 줄 알고 그 당시에 폭락할 때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정리를 다 하고 현금을, 저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고 떨어졌죠. 셀트리한 종목 제가 어차피 손실 많이 난 상태였는데 그걸 팔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절대 마이너스에서는 안 팔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종목 끝까지 믿고 뭐 추가 매수를 해서 평가를 낮춰서 나중에 플러스 됐을 때 팔지, 그걸 절대 마이너스 손해보면서 팔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손해보면서 팔려고 주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어차피 여윳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 보면 시간을 보내면,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에 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식시장 박스피였고 별로 안 좋지 않았고 뭐 주식 하다 말다 했던 것 같고 수익률이 거의 없었죠. 수익을 보는 게 거의 없었고 2018년도 아까 전에 그거 맞네요. 왜 맞냐면 가상화폐 광풍이 부른 게 2017년 말에 불었던 것 같아요. 2017년 말에 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2017년 추워질 때 겨울철쯤에 가상화폐 광풍이 좀 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년 전이 아니라 3년 전에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고, 그때 가상화폐 갖고 있던 것들 다 정리하고 산 종목이 셀트리온,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그냥 몰빵을 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믿는, 내가 잘 아는 종목에, 셀트리온의 종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회사에, 그때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전하기 전에 아마 제가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되게 주가가 좋았어요. 20만 원 하던 주식이 30만 원대로 올라와 있었던 상태였고, 저는 뭐 더 갈 거라고 그 회사 믿었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0만 원대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던 주식이 제 기억에는 15만 원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토막까지 갔었죠.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2018년 초쯤에, 그러니까 2018년 뭐 2월, 3월 이 정도에 거의 꼭대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내리막이에요. 쭉 내리막. 차트가 쭉 내리막이라서 작년이 아니라 아마 코로나 그때 폭락하면서 거의 그때 바닥 친 게 거의 뭐 반토막 났던 것 같아요. 14만 원, 15만 원. 거의 반토막. 그 옛날에 그 원금 대비 반토막이 뭐 제가 이제 뭐 분할 매수도 했고 그다음에 주식 배당도 받아서 이제 평단에 내려와서 반토막인 거지. 거의 뭐 반토막까지 갔었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이제 그때 폭락한 이후로 가장 빠르게 바이오주들이 이제 회복을 했어요. 왜냐면 서정진 회장이 이제 셀트리온 치료제 이제 개발하겠다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바이오 주식들이 이번에 코로나 폭락 이후에 가장 빠르게 올라왔죠. 가장 빠르게 올라왔고, 솔직히 뭐 코로나 전에 떨어진 가격을 다 넘어섰어요. 바이오주들은 이전에 다 3월에 그랬으니까 뭐 4월, 5월 정도면 거의 바이오주들은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다 넘어섰어요. 왜냐면 이제 또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거, 뭐 치료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슈들이 있어갖고 뉴스에 기대감의 뉴스에 계속 올랐죠. 그래서 뭐 제 기억에는 이 셀트리온 말고도 뭐 일양약품, 뭐 신풍제약 또 뭐 있나? 그러니까 약을 만든다는 회사들, 그러니까 뭐 지금 혈장 치료제 만드는 뭐 그 회사 기억 안 나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여러 회사들이 그러니까 치료제 관련된, 그리고 이제 백신이래. 그 진단 키트 만드는 이제 시젠이나 뭐 하여튼 바이오 섹터가 올해 되게 좋았어요. 주식시장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폭락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회복이 됐고, 그 바닥을 쳤던 셀트리온이 제 기억에 33만 원인가 올 중반에 거의 33만 원까지 쳤어요. 급하게 올라왔어요. 아주 급하게 올라왔고, 그래서 아우 그때 기분 좋았죠. 아 이제 좀 드디어 이제 수익권에 들어갔고 이제 계속 좋은 일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여튼 뭐 셀트리온 주가가 33만 원 이 정도 갔다가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30만 원대에서 33만 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횡보를 좀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급하게 급등한 주식들은 횡보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그냥 횡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미국장이 뭐 갑자기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한국장도 영향을 받아서 제 기억에는 한동안 주식시장 안 좋았습니다, 한국가. 그래서 뭐 그때 인버스 산 사람도 많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끝났다, 그동안 랠리니 끝났다, 주식시장 끝났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뭐 또 다시 이게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제 뭐 요새는 이제 불장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보면 이게 사이클을 타는데, 지금 이제 하여튼 뭐 주식시장 좋은 상태, 불장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되게 주식 상태가 좋은 상태를 뭐 부르는 뭐 얘기가 있는데 까먹었네요. 장세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주식을 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사람들은 뭐 요즘 단면만 보면 제가 그러니까 뭐 수익 실현 안 했지만 셀트리온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루에도 이렇게 팍팍 변해요. 그러니까 어제같이 뭐 6% 오르면 가진 뭐 주식 수가 많기,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엔 주식 수가 깡패라고. 그러니까 주식 수가 그러니까 그 평단이 중요하지 않고 주식 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식이 뭐 제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가가 10,000원 오르면 100만 원 버는 거죠. 10,000원은 100만 원 버는 거고. 뭐 그렇게 따지는 거니까. 제가 셀트리온 주식을 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뭐 조금씩 등락을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변동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하루에 금액이 어제도 갑자기 뭐 6%가 올랐거든요. 어제도 거의 뭐 1,500인가? 하루 오른 금액이 1,500 정도, 이제 뭐 일단 장부상으로 오른 금액이 그 정도로 하여튼 뭐 하루하루도 이렇게 자산 증가액이 엄청나게 이제 큰 거죠. 왜냐하면 주가 변동폭이 크니까. 주가 솔직히 요즘에 금리 1% 시대에 하루에 6%가 올랐다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뭐 많이 오른 거죠. 그렇잖아요. 1년 정기 예금해도
금리 뭐 제가 과기공제 그쪽 거기 그나마 금리가 제일 나은데 거기가 3%에 3% 1년에 잘 준다는 게 3%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현재 상태로만 보면 주식시장 딱 이 단면만 보면 솔직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좋죠. 그러니까 뭐 원신한 종목 뭐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거 사두면 오를 테니까. 삼성전자 과거 주식 그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계속 올랐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계속 잘 나가게 됐으니까 계속 실적이 늘고 매출이 늘고 영업이 늘어왔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항상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뭔가 좀 하려고 노력을 투자를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 영업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그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배당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보면 성장주이고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4만 원 하던 게 지금 40만 원 하고 있거든요. 10배 늘은 거죠. 10년도 안 돼서 주가가 10배까지 올라왔고 하여튼 어제 40만 원을 돌파해서 되게 역사적인 그러니까 신고가 그러니까 요새 계속 매일매일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갱신한 날 어제 종가가 아마 40만 3,500원으로 끝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무서울 정도로 요새는 무서운 기세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연말 다가오고 이제 또 12월 말 되면 12월 27일 정도 되면 또 배당 기사 내일인가 해서 그때 주식을 들고 있으면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주식 배당 5%였어요. 5%. 그러니까 내가 100주 가지고 있으면 5줄 줬거든요. 물론 그 주식이 실제 들어오는 거는 뭐 한 4월 달 정도에 들어옵니다. 근데 하여튼 결정되는 기산일은 12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받기 위해서 또 주식을 또 많이 그때 잠깐 보유하려고 주식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뭐 산타클로스 랠리, 뭐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하는 게 아마 그때 즈음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연말 되면 주식시장은 뭐 좋습니다. 배당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은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뭐 배당 많이 주기 때문에 뭐 그 호재도 있고 뭐 항체 치료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항체 치료제 이슈도 있고 셀트리온 진단키트도 출시를 했고요. 진단키트 2종인지 뭐 다른 그러니까 진단키트 실제 만드는 회사들하고 합작해서 만들어 출시도 했고 그리고 원래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회사잖아요. 바이오시밀러 뭐 만든 것 중에 램시마 SC라고 집에서 자기가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용 이것도 뭐 유럽 쪽에 이제 승인 떨어지면서 올해부터 팔기 시작했고 거기다 뭐 셀트리온 제약이 그 올해 일본 뭐 뭐죠 까먹었네 다케다 제약인가 그 약들 몇 개 유명한 약들 다 인수했거든요. 이 펄었을 때 바르는 무슨 알보칠인가 알보칠하고 뭐 이런 것들 타이레놀이 아니라 뭐 감기약도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알아들 만한 감기약인데 광고 많이 때리고 했던 감기약인데 하여튼 그게 이제 일본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약들이죠. 그런 약들을 만든 일본의 다케다인가 뭐 그런 회사에 뭐 아시아 판권을 다 샀거든요. 작년에 올해 사가지고 뭐 좀 큰 케미칼 쪽에서도 좀 크게 진출하려고 뭐 인수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회사들이 다 지금 한꺼번에 또 합병되는 이슈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역대 아마 지금 올 4분기 역대 영업이 역대 매출을 엄청나게 한 것 같더라고. 올해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키트로도 수익이 창출됐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동안 개발했던 주 종목이 주 바이오 시밀러가 좀 이제 유럽 쪽에서 승인 떨어지면서 유럽에서 판매 시작해서 또 느는 거. 그 바이오 시밀러 같은 그 약품들은 전문 약품이라서 맞는 사람들은 계속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뭐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 전문 약품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끊을 수가 없는 약인 거죠. 바이오 시밀러라는 건 뭐냐면 그 오리지널 제약사의 바이오 의약품이
15년 지나서 특허가 풀리면 그걸 동일하게 동등한 이제 효과를 내는 시뮬러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파는 거 셀트리온에게 그때 바이오 시뮬러라는 그 장르를 그러니까 처음 개척한 데가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뮬러 1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1위 업체고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뚫은 거죠. 근데 뭐 지금 미국 민주당이 되면서 바이든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서 옛날에 오바마 때 이제 오바마 케어 해가지고 전 국민들 그러니까 의료 복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값을 싸게 파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좀 혜택도 많이 주고 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또 바이든이 되면서 더 또 셀트리온한테는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제가 주식을 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냥 시장이 좋을 때 참여하고 있을 뿐이고 근데 하여튼 뭐 제가 2018년도 초에 샀던 셀트리온이 뭐 이제서야 이제 좀 수익을 많이 내주는 상태에 돌입을 한 거고 그래도 제가 회사를 믿고 팔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었고 주식 배당 그동안 몇 년 동안 주식 배당 받은 게 있겠죠. 왜냐면 제가 2017년 연말부터 들어갔을 거니까 아마 연말부터 들어갔으니까 뭐 17년, 18년, 19년 3년 배당을 3년 받은 거죠. 3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식도 좀 늘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폭락을 하면 제가 많이 좀 추가 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평단을 낮춰야지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너무 폭락을 한다 싶으면 그러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해놓은 그런 주식들이 모여서 지금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요즘은 매일매일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겁이 날 정도로 하여튼 되게 기분 좋게 주식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